안녕하세요. 병해충연구소의 오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들어서 장막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올렸던 영상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발병하는 탄저병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의뢰를 받았던 중에 제한테 의뢰를 주셨던 분 중에 하나가 세균성 전문의병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뭐 여기 예전에 뭐 세균성 전문의병이라고 많이 불렀지만 요새는 뭐 세균 전문의병 뭐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탄저병이나 이런 곰팡이균이 아닌 세균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병은 일반적으로 탄저병이랑 틀리게 다른 약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을 보고 진짜 이게 탄저병인지 세균 전문의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농가분들은 잎사귀가 뭐 이렇게 노랗거나 아, 잎사귀가 이렇게 노랗거나 뭐 이렇게 특히 이렇게 꺼멓게 졌을 때 이거 탄저병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탄저병 약 중에 뭐 카브리오나 뭐 진짜 뭐 이런 약들을 많이 뿌리시고 하는데 뭐 다이세넨 카브리오 주시는데 그런 약 주시면 다 꽝입니다. 왜 꽝일까요? 이 잎에 발병하는 이런 증상들은 탄저병이 아니고요. 세균에 관련된 병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관련된 약을 치셔야지 이 병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장마기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에는 이 세균성에 대한 병이 굉장히 잘 발병하고요. 그 고추도 잘 키워 놓으셨다가 이 세균성 병에 의해서 한 번에 무너지고 잎사귀가 후두둑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성 전문의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세균성 전문의병은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식물체 뭐 고추잎 뭐 잔재나 그리고 뭐 겨울에서 어느 정도 월동을 하고요. 주로 언제 옮기냐? 뭐 탄저병도 비슷했죠. 비와 바람, 특히 농기구, 뭐 이렇게 농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냈다. 그러면 바로 이 세균이 묻어 있어서 이 세균이 침투를 해서 이 잎이 이렇게 병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균은 특히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뒤에 보시면 잎에 보면 이렇게 균이 균이 아니고 기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있어요. 기공이 크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공을 통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기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벌어지고 기공에 있는 어느 정도 솜털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겠죠. 그 틈을 타고 이 세균이 쉽사리 침투를 하고 이 발병 증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같이 비가 오고 장마기 그리고 특히 덥고 습한 나라는 이 세균성 이런 질환이 득실득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확실하게 예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확한 약제를 써주시지 않는다면 바로 침투를 당해서 애주종지 갖고 온 고추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노란게 잎에 점이 박힌 증상이 있겠고요. 특히 이 증상이 좀 다른 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먹게 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탄저병이라고 보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탄저병이 아니고 세균성 전문의병에 의한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 사진을 보셔도 딱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세균병으로 구분하기가 약간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듯이 세균병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땐 점이 이렇게 쪽쪽쪽 박히는 걸 세균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이 이렇게 점점점점 박히지 않고, 특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바이러스로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요, 세균성 병에도 이런 증상, 특히 이렇게 수침상 이렇게 무늬가 보이면서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약해 증상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증상이 잎에서 보였다. 그러면 세균성 전문의병으로 판별을 하셔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제를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의뢰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밴드에서 뭐 안녕하십니까 뭐 병행충연구소 영상 보고 찾아왔다고 의뢰자분이 얘기하셨는데, 고조농사 지으신 지 별로 안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온갖 종성을 관리하고 계시대요. 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이런 증상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상이 어떻게 된 증상이고 뭐 무슨 약을 줘야 될지, 그리고 뭐 이게 과연 지금 주는 약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뢰를 주셨는데, 보시면 방금 본 잎사귀 증상이랑 약간 틀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균성 전문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런 식으로 반점을 형성하는 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특히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이 회갈색의 반점, 이 회갈색의 반점을 형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회갈색 반점들이 나와 있죠. 회갈색 반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갈색 반점들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때 이거는 세균성 전문의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시꺼멓게 돼서 바이러스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진단했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런 검은 부분이 여기와 수침상 나오는 이런 부분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세균성 전문의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처방해 준 거는 세균성 전문의병만 이제 처방이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잎이 쭈글쭈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총체벌레에 의한 피해가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굉장히 애주쟁지하면서 키우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방을 드린 건 생유성 전문의병도 있지만 총체벌레 약도 같이 주셔라, 이런 식으로 제가 처방을 드렸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다들 비가 왔을 때 탄저병 노래를 부르고 뭐 가끔가다 역병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세균성 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발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균성 병은 어떤 약을 주셔야 되느냐, 특히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세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다들 어려워하셔가지고 뭐 크게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세균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세균은요, 핵물질, 쉽게 말하면 뭐 핵이라고 그러죠. 세표에서 핵이라고 그러죠. 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물질, 그 부분과, 그리고 세포질, 세포막, 그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피막 이런 것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곰팡이랑 가장 큰 특징은 골지체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특히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나 광합성을 떠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쪽에서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건들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농약 작용 그룹을 따지면 가장 유명한 스트로빈 계통 다 3군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증상이 세균성 병인데 스트로빈 계통 뭐 대표적인 약제 뭐 오티바나 카브리오 뭐 이런 약제를 이런 병이 왔는데 주셨다. 그러면 그냥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돈을 버리고 약을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은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공장이 없는데 다군, 다삼군 뭐 이런 거는 에너지 공장을 공격하는 그런 농약 작용 기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 에너지 공장을 공격하는 그런 농약 작용 기작인데 이 세균병에 대해서 그 농약을 뿌리면 그냥 굉장히 비싼 약을 그냥 버린 셈이다. 그냥 땅바닥에 몇만 원 떨구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과오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거기에 맞는 정확한 약제를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약을 써야 될까요?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는 세균성 병을 잡을 수 있는 농약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용 기작이죠. 가군, 라군, 차군,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는 동제가 요 네 가지가 세균성 병을 잡을 수 있는 농약 그룹입니다. 그래서 작용 기작에 보시면 농약병에 보시면 작용 기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군이라 써 있고 그리고 라군이라 써 있고 그리고 차군이라 써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카군이의 동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 작용 기작이 있으면 세균성 병에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비 올 때 살포를 해주시는 게 비 그치고 나서 장마기 때 살포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 그치고 나서 바로 이런 약을 살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전무늬병에 점령당해서 나무 고추잎이 우두둑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점이 많이 박히고 그리고 우문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약 중에서 이제 가군의 약 중에 이 큐어군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약제 중에 동제 약제 중에 이 세빈나라는 제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큐어군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옥솔린산이라고 대표적인 세균성 병에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고요. 물 20리터당 20g 살포하시면 되고요. 세빈나는 이 동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세균성 병약이랑 뭐 탄저병약 따로 뿌리는 거 굉장히 귀찮고 뭐 돈도 많이 든다. 그러면 이 세빈나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왜 권장을 드리냐면 이 세빈나는 제품은 탄저병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구멍병 세균성 구멍병 세균성 전문의병 전문의병이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곰팡이와 세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진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게 동제입니다. 동제이기 때문에 뜨거운 날 주시면 이 동제란 제품 특성은 뜨거운 날 주면 약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언제 주시냐? 서늘할 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늘할 때 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뜨거운 날 주시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뜨거운 그 기온에서는요. 그래서 서늘할 때 주는 걸 추천드리고 이 큐어균은 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뜨겁든 뭐 차갑든 크게 뭐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한여름에는 물만 줘도 약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뜨겁지 않은 그런 온도에 대해서 살포를 해 주셔라.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탄저병이랑 세균성 전문의병 동시를 잡고 싶으면 이 세비나를 주시고요. 나는 탄저병 약 따로 있어. 그래서 세균성 병만 잡아야겠다. 그러면 탄저병 약에다가 이 큐어블이라는 약을 같이 섞어서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균성 병을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약제 중에 하나가 큐어근, 하나가 세빈나인데 큐어근을 주실 때는 탄저병 약을 섞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빈나는 탄저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지만 좀 온도가 뜨거울 때는 조심해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다들 쪼도 생각을 많이 못하고 계시는 세균성 병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추 쪽에 비가 오고 장마기 때 많이 침투를 하는 세균성 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뭐 농약 살포 이런 거는 예방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기에 맞게 그리고 가장 적합한 약제 그리고 타이밍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비싼 약제도 전혀 상관없는 작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병이랑 이 세균성 병의 그 비싼 뭐 오티바나 뭐 카브리오 뭐 프린트 벨리스 플러스 이런 거 줘봤자 다 꽝이에요. 이렇게 주시면 아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약을 주셔라.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 혹시라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